안녕하세요. 오늘은 17번째 직업 인터뷰이고요. 변리사 친구를 모셨습니다. 이제 1년차 새내기 변리사입니다. 변리사가 뭐 하는 직업인가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데 발명 같은 걸 하면은 이제 특허를 내잖아. 근데 그런 특허를 대신 받아준다든가 권리를 좀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허를 인정해주는 건 아닌 거야? 인정해주는 거는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아. 특허청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그거를 받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오빠는 왜 변리사를 하게 됐어? 대학교 다닐 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직업들 중에서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직업이 변리사더라고. 우리가 이제 공대생들 중에서. 그치. 그래서 공대 출신입니다. 그치. 근데 막연히 그냥 시작한 것 같아. 좀 구체적인 나는 멋있는 변리사가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근데 나는 오빠랑 같이 대학 생활을 했지만 그냥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기 바빴거든 솔직히. 과제하기 바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 미래의 진로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 겨울방학 때였다. 한 2학년? 네, 진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 오. 겨울방학 때 혼자 살면서. 웬열? 근데 뭘 해야지 좀 후회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나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변리사를 한번 준비해보자 해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 대단하다. 너무 다이렉트로 가나? 전문직의 질문에 빠질 수가 없어. 변리사 연봉. 연봉? 응. 근데 이게 정답만 말해주면 안 돼? 알았어. 진짜 짧게 말할게. 딱 정해져 있어.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거든. 오케이. 인터넷에서 잘 돌아다녀서 말을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차가 6,500을 받았어. 보통 4년차, 5년차 때 일단 1억 수령한다고 일단 보통 그렇게 말을 해. 첫 월급 받아서 뭐 했어? 그냥 그때 설날쯤이어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조카들 용돈 주고 크게 막 음, 사고 이런 건 안 했네. 변리사 공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한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빠 2학년,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3학년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를 한 번 붙으면은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어. 나는 1차 붙고 이제 두 번째 2차 때 붙었지. 그러면 학과 공부는 버렸지? 이게 놓게 되더라고. 3학년 때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는 좀 학점이 그래서 낮긴 하지. 근데 변리사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 없는 것 같아. 근데 물론 높으면 좋지 당연히. 오빠 진짜 맨날 독서실 다니고 이랬잖아. 음. 학교에서. 공부를 하루에 어느 정도 했는지 막 순공 시간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자기 전까지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시간 정도 하지 않았나. 하루에 10시간? 4년 동안? 근데 그 4년 동안 오빠의 생활 패턴을 다 봤잖아. 합격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 합격하기 직전에 한 1, 2년 정도? 응.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못했지. 많이 못하고. 공부에도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겨울엔 또 스키도 타야 되고 그냥 막 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이랬었던 적. 고비가 몇 번 있었어? 많았지. 근데 시험을 포기할 정도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었는데 그냥 힘들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지. 공부하다 울고. 어디서 울었어? 도서관에서 그게 눈물 자국 있는겨? 하고 집에 가는 길로 온 적도 있고.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 있잖아.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서술형이고. 맞아. 그럼 1차 시험의 내용은 대충 뭘 봐? 1차 시험은 민법, 산업재산권법, 그리고 자연과학을 보는데 모든 변리사가 자연과학을 봐? 자연과학 이제 물화생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특허니까 기술 베이스가 많아서 그런가? 실무에서는 진짜 특허법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학기술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문과분들이 좀 1차를 합격하기 어려워하는 게 필기? 어, 뭐가 제일 어려웠어? 과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과학? 진짜 의외다. 세 과목 본데 민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나 민법 100점 맞았잖아. 진짜? 응.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응. 웬열? 두 번째 과목이 산업재산권법인데 거기 안에 특허상표 디자인이 있어. 그걸 다 종합적으로? 자기 점수를 알려줘? 필기를? 그지. 보통 1차 시험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5시에 학제점을 할 수 있어. 점수가. 그날 합격했다, 합격 못했다를 대충 상위 600명 뽑거든, 1차가. 1차가? 1년에 한 번 있지, 시험이. 2차 시험은 뭘 봐?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이렇게 4과목. 그럼 6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하는 거야? 근데 600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1차를 한 번 붙으면 2년 볼 수 있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그 이전 연도에 그러구나. 1차를 붙었던 사람들까지 해서 1000명? 한 1000명, 1100명 정도가 2차를 봐. 거기서 이제 200명 보는 거야. 와, 5대1? 그 정도. 2차 시험 팁을 다 담아보자. 그럼 오빠만의 팁이 뭐였는지. 나는 학원 자료를 되게 열심히 봤어. 왜냐면은 학원 강사들이 그 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학원 선택은?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강사가 있는 거. 두 번째 팁. 그럼 뭐 필기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맞아. 그거 맞아. 내가 알려주고 있어. 개인적으로 그 글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험계에서는 이제 왁구라고 그러거든. 왁구가 예쁜가? 딱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게.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또 막 오빠가 찡찡거렸잖아. 이거 빨리 써야 된다고. 맞아. 손 아프다고. 맞아.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이제 급하게 써보면은 결국 내 글씨체로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도 최대한 봤을 때 인상이 좋아 보이게. 세 번째.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 약간 이 시험만 붙으면 그래도 내가 이전까지 뭐 몇 년을 공부했든 내가 이전에 뭘 했든 일단 시험 붙기만 하면 변리사가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시험만 붙자, 시험만 붙자. 무기한이라도 상관없이? 장수 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런 분들도 붙기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난 못해. 변리사는 되게 신기한 게 이거 말해주고 싶어. 변리사는 예를 들면 뭐 수요일 날 합격 발표가 딱 나잖아? 아침 9시에 딱 나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면접을 엄청 보러 다녀야 돼. 바로 그럼 회사에? 바로 이제 임명장도 안 받고? 그냥 합격 딱 받잖아?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써보는 분들도 많아서. 와, 붙어도 경쟁이네? 그지? 그날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야. 그 채용 시장이. 늦어도 그 주말까지는 많이들 면접 보고 가는 것 같아. 출신 학교가 의미가 있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이 다 너무 학벌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좋은 사무소 그런 데 있잖아. 예를 들면 김앤장 이런 데. 솔직히 이런 데는 학부를 많이 보긴 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학교보다는 일단 전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전공? 베이스가 있냐? 응. 오빠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서류 뿌려서 취업을 했잖아 지금. 무슨 일을 해? 이제 사무소마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다 달라. 예를 들면 삼성 하는 데 있고 SK 하는 데가 있고 뭐 LG 하는 데가 있는데 나는 삼성 쪽이랑 일을 하는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클래스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대기업이구나. 사무소 뽑을 때 팁이 있어. 어. 뭐 다 비슷하거든. 근데 클라이언트를 좀 보고 취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하면은 좀 더 체계적이고 수가도 약간 더 잘 쳐주고. 근데 그렇다고 중소기업권을 하면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하면서도 또 장점이 있는 게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무엇이 다. 클라이언트가 삼성이면은 삼성 측에 있는 기술팀이랑 오빠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야? 그치. 삼성팀에 있는 이제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박사님들이나 이런 그분들이랑 이제 발명 같은 거 내가 이해 안 되면은 죄송한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맞아 딱 그래. 근데 연차 쌓이신 분들 보면은 오히려 발명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난 새내기니까. 특허 등록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거면 거의 서류 작업이겠네? 그치. 그냥 거의 100% 사무실에 앉아서 이 문서 쓰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내가 변리사를 또 선택한 이유가 이거야. 내가 좀 내향적이잖아. 근데 내가 꿈꾼 변리사 업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는 그런 일을 꿈꿔왔거든. 근데 일을 해보니까는 딱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외향적인 사람이 안 좋냐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외향적이면 또 그거의 장점을 살려서 그치.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 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잘 맞는. 네, 잘 맞는다. 소신 발언 할 거 없지? 옛날에는 대기업이랑 변리사를 비교해보면은 무조건 변리사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연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변리사들이랑 받는 연봉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난 포인트는 그거라 생각하는데
정면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지면 이제 변리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거나 그 전문직이 가지는 파워를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 물론 젊었을 때 버는 차이는 지금 좀 나겠지만 라이센스가 갖는 힘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 이게 소신 발언이었어? 변리사 그래서 좋다. 그래서 결론은 변리사 최고다. 오빠 지금 변리사가 됐잖아. 근데 시간도 많고 돈도 많잖아. 그래도 옛날에 이런 건 그리웠다 이런 거 있어? 아니 일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수험생활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좀 많이 크지. 변리사가 되고 소개팅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아니, 나는 안 해봤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만약에 변리사가 됐으면 그거 해보고 싶어. 그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해가지고 나 이 몇 점 받는지 그거 해보고 싶어. 궁금하네. 궁금하지 않아? 그니까 그럼 또 해봐. 이거? 응. 나이 아니야 오빠 나이가 무기야. 젊을 때 등록해야 되고. 농담이고? 농담 아니야. 그래 하면 나 후기 알려줘. 변리사 장단점 상점 1, 일이 정말 자유로워. 상점 2, 내향적인 분들한테도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상점 3.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발명자분들이잖아. 응. 다들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 단점 1, 시험 합격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너무 커. 단점 2. 그거밖에 없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랑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살면서 뭔가 한번 불태워보고 싶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고생했어. 괜찮았어? 엄청 잘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변리사 친구랑 직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